잠깐만요. 누가 계산한 거예요? 저는 식당 직원의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제가 계산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결제가 끝났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계산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한국거래처 대표가 웃으며 자리로 돌아오더군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사람들과 식사할 때마다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밥값을 내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몇 달 뒤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제가 놀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리옹에서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CEO 장피에르입니다. 몇 년 전 한국 기업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주 한국을 방문하게 됐죠. 그날도 중요한 미팅이 끝난 뒤 거래처 대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음식도 맛있었고 이야기도 잘 풀렸죠.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번 식사는 제가 대접하기로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먼 길까지 초대받았으니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에 가자 직원이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이미 계산됐습니다.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누가요? 직원은 웃으며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화장실에 다녀온 한국 거래처 대표였죠. 저는 순간 황당했습니다. 아니, 언제 계산한 거지? 분명 식사 내내 자리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잠시 뒤 자리로 돌아온 대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왜 계산하셨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인데 어떻게 내게 합니까? 저는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보통 초대한 사람이 내거나 아니면 나눠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계산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라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건 다음에 생각하시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뒤부터 저는 한국 사람들과 식사할 때마다 이상한 경쟁을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계산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출장을 올 때마다 같은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거래처 대표만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다른 회사 사람들을 만나도 똑같았어요. 심지어 더 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 파트너 회사 임원들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 분위기는 좋았고 이야기도 즐거웠죠.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계산대로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 뒤따라 뛰어갔습니다. 정말 뛰어갔어요. 저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순간 직원들끼리 다툼이라도 난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더군요. 둘 다 계산하려고 달려간 거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뒤 한 사람이 카드 결제에 성공했고 다른 사람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진 사람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쉬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보통은 돈을 덜 쓰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반대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러는 겁니까? 직원은 웃었습니다. 내고 싶어서요.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돈을요? 네. 밥 사주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얻어먹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을 쓰고 싶어 한다고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친구들끼리도 각자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상 만남이라면 초대한 사람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계산을 하려고 경쟁하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주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움직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늘 계산해버리니 이번에는 제가 꼭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기 전 직원 몰래 계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건네며 말했죠. 나중에 식사 끝나면 이 카드로 결제해주세요. 저는 완벽한 작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난 뒤 계산대로 갔을 때 직원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이미 결제됐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알고 보니 한국 거래처 대표는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직원을 따로 불러서 먼저 카드를 맡겨놨던 겁니다.
식사도 시작하기 전에요. 저는 그 순간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전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한국거래처 대표에게 정말 궁금했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가 들려준 대답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저는 한국거래처 대표와 함께 식당 밖을 걷고 있었어요. 솔직히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계산하려고 하는 걸까? 식당 들어오기 전부터 카드를 맡겨놓고 화장실 가는 척하며 계산하고 심지어 서로 뛰어가면서까지 결제하려고 하다니 제가 보기엔 너무 이상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결국 직접 물어봤습니다. 대표님, 왜 그렇게까지 계산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대표는 잠시 웃더군요. 그리고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받은 게 많아서 그런가? 저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은 게 많다니? 오늘 식사는 대표가 저를 초대한 자리였잖아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대표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밥 사주는 어른들이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길을 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젊었을 때는 얻어먹기만 했어요. 선배들이 밥 사주고, 상사들이 밥 사주고, 거래처 어른들이 챙겨주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 차례인 거죠.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저는 체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자인 척하려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런 이유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표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받았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대표가 갑자기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프랑스는 안 그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론 프랑스에도 베푸는 문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당연하게 이어지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대표는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 한 끼를 크게 생각하거든요. 같이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였으면 또 챙기고 싶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문득 예전에 한국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밥 먹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신기했던 인사였어요. 왜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밥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관심이었고, 걱정이었고, 정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뒤에도 대표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받은 게 많아서.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말이었어요. 계산을 한 이유를 묻는데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문화. 그게 정말 한국 사회 곳곳에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며칠 뒤 제가 한국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계산보다 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죠. 며칠 뒤였습니다. 한국 지사 직원들이 회식을 한다며 저를 초대했어요. 저는 솔직히 조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회사 문화가 독특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식당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입사원도 있었고, 대리도 있었고, 심장도 있었고, 임원도 있었죠. 나이도 다양했고, 직급도 다양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다들 웃고 떠들고 서로 농담도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간쯤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고기를 굽고 있었는데 정작 본인은 거의 먹지 못하고 있더군요. 저는 처음에 단순히 배가 안 고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직원은 계속 다른 사람들 접시에 고기를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다 익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드세요. 대표님, 이건 제가 잘라드릴게요. 너무 자연스럽게 말이죠. 저는 신기해서 옆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본인은 안 먹습니까? 직원은 웃었습니다. 조금 이따 먹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 뒤 또 다른 장면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팀장이 일어나더니 신입사원 앞에 음식을 놓아주고 있었어요. 이거 맛있으니까 먹어봐. 많이 먹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원도 비슷한 행동을 하더군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챙기는 거지? 신입은 선배를 챙기고, 선배는 후배를 챙기고, 팀장은 직원을 챙기고,
직원은 또 팀장을 챙기고 있었어요. 마치 모두가 서로를 챙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건가? 누군가를 챙기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밥값도 내고 싶어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회식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화장실에 간 사이 팀장이 조용히 계산대로 걸어가더군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그런데 잠시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임원이 이미 계산을 끝내고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흰색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 행동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계산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누가 돈을 냈는지, 왜 내려고 하는지 그런 것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애초에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 계산서가 아니라 관계, 밥값이 아니라 함께 먹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던 장면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밥 먹었어?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라고 생각했던 그 말. 하지만 어쩌면 그 말 속에 한국 사람들이 왜 서로를 챙기려 하는지에 대한 답이 들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다음 날 한 은퇴한 한국인 부장님과의 대화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국 지사 직원의 소개로 은퇴한 한 부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4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일했던 분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식사가 끝나자 부장님은 아무 말 없이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따라갔죠. 이번에는 꼭 제가 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산은 끝나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다들 계산을 먼저 하려고 합니까? 부장님은 웃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우리 세대는 좀 그랬어요. 다 같이 어렵게 살았거든.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장님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풍족한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먹을 것도 부족했고 넉넉한 집도 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시절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챙겼다고 하더군요. 누가 집에 오면 밥부터 줬어. 배고프냐부터 물어봤고 먹고 가라는 말이 인사였지. 저는 순간 멈칫햄스를 먹고 가라는 말이 인사였다. 어쩌면 제가 한국에서 계속 듣고 있던 밥 먹었어요? 라는 말과 같은 뿌리인지도 몰랐거든요. 부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많던 시절이라 그런가? 밥 한 끼가 참 중요했어. 그래서 누군가 밥을 사주면 고마웠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또 다른 사람 밥을 사주고 그는 웃으며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습관이 된 거지. 저는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계산하려고 경쟁하는 이유가 단순히 체면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받았던 망, 누군가에게 받았던 도움, 그걸 다시 돌려주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부장님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밥값은 사실 얼마 안 중요해. 같이 먹었다는 게 중요하지.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랬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식사 자리에서 음식 이야기보다 사람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가족 이야기를 하고 걱정을 들어주고 격려를 해주더군요. 그리고 계산은 마지막에 조용히 끝내버렸습니다. 마치 밥값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놀랬던 건 계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며칠 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직전 공항에서 본 한 장면 때문에 더욱 확실해지게 됩니다. 그 장면은 왜 한국 사람들이 계산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거든요. 한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던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계산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아직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밥값을 내려고 할까? 왜 그렇게까지 남을 챙기려고 할까?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그런데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 하나를 보게 됩니다. 출국 수속을 마친 뒤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에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부모님과 아들 부부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더니 며느리 손에 조용히 쥐어주는 겁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왜 또 이러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받아. 애들 맛있는 거 사 먹여. 저는 순간 멈춰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거절했고 어머니는 계속 넣어주려 했죠. 마치 누가 계산할지 신랑이 하던 식당 장면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돈의 크기가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챙기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먼저 보였거든요. 잠시 뒤 가족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은 부모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계산하려는 이유도, 밥을 사주려는 이유도, 누군가를 챙기려는 이유도 결국 같은 곳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는 걸요. 관계. 그 단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사주고, 그래서 계산을 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은퇴한 부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밥값은 사실 얼마 안 중요해. 같이 먹었다는 게 중요하지. 이제야 그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비행기에 오른 뒤 저는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계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진짜 답을 찾게 됩니다.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는 이야기였죠.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른 뒤였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이번 출장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이상한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에서 계산하려고 뛰어가는 사람들, 화장실 가는 척하며 결제하는 사람들,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카드를 맡겨놓는 사람들. 솔직히 처음에는 과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계산한 사람들은 아무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샀어. 내가 냈어. 내가 더 돈이 많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몰래 계산하고 들키면 웃어 넘기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행동했죠.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체면 때문이었다면 누가 냈는지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만약 자랑 때문이었다면 흰색을 내고 싶었겠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상대방을 챙기는 거였구나.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돈을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가 편하게 식사하고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계산했고, 그래서 몰래 계산했고, 그래서 또 다음번에 만나면 밥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문득 은퇴한 부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받은 게 많아서.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얻어먹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챙기는 쪽이 된 거였죠. 마치 이어달리기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받은 마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그 사람이 다시 다음 사람에게 건네는 것.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왜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밥 먹었어? 부터 묻는지까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건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잘 지내냐는 말이었고 힘든 일 없냐는 말이었고 걱정은 없냐는 말이었죠. 결국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계산 문화도 같은 뿌리였습니다. 밥값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챙기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가장 신기했던 건 한국의 기술도 아니었고 높은 빌딩도 아니었고 빠른 인터넷도 아니었습니다. 식당 계산서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서 안에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돌아간 뒤
한국에서 배운 그 문화가 제 삶을 조금 바꾸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 저는 비로소 이번 여행의 마지막 답을 얻게 됩니다. 독일로 돌아온 지 몇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랜 거래처 대표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평소처럼 식사를 하며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문득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화장실 가는 척하며 계산하던 사람들, 식당 들어오기 전에 카드를 맡겨놓던 사람들, 그리고 들키면 웃으며 넘어가던 사람들까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솔직히 예전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각자 계산하면 깔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걸어갔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결제를 마쳤어요. 잠시 뒤 거래처 대표가 계산하려고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말했죠. 이미 계산됐습니다. 그 순간 대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말이죠. 오늘은 제가 내고 싶었습니다. 대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한국 거래처 대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게 되더군요. 다음에는 그쪽이 사세요. 그 순간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챙겼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계산하려고 했던 이유. 그건 돈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편하게 식사하고 돌아가길 바랐기 때문이었어요. 상대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늘 그랬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고, 추우면 옷을 챙기라고 말하고, 아프면 죽을 끓여주고, 헤어질 때는 조심히 들어가라고 말했죠.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계산서까지 먼저 가져가 버렸습니다. 전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를 챙기는 마음,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문화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계산하려고 하는지, 왜 몰래 계산하는지, 왜 서로 돈을 쓰려고 경쟁하는지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계산서를 먼저 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계산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한국 거래처 대표와 통화합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칠 때마다 같은 말을 듣곤 해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함께 웃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알고 있거든요. 아마 또 누군가는 몰래 계산하려고 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빠른 인터넷도, 높은 빌딩도, 대기업도 아닐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먼저 챙기려는 마음,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려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 어쩌면 지금의 한국은 그런 평범한 마음들이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진 나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떠올릴 때마다 계산서 한 장이 생각납니다. 그 안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바로 사람,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